네,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 강의에서 말씀드린 대로 순서 잡기를 할 때 등장하는 몇 가지 기호의 의미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시각 베이스 시간 관리에서 과업 베이스 시간 관리로 넘어가는 가장 중요한 키는 그동안 몇 시부터 몇 시라고 표시했던 영역을 모두 다 체크박스로 바꾸고 그리고 순서 잡기를 할 뿐이다. 그런데 그 순서 잡기라는 것이 굉장한 몰입의 도구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순서를 1, 2, 3, 4, 5로 잡다 보면 어떤 과업은 이건 참 순서를 잡기가 애매하다. 혹은 순서 잡는 일 자체가 시간 관리 도구를 작성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들게 하고 고민하게 한다. 자, 그런데도 굳이 순서 잡기를 하느라 에너지를 쓸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이 기호들이 바로 그런 애매한 순서 잡기에 애매한 그런 과업들을 처리하는 기능을 합니다. 자, 첫 번째 스몰 a, 그리고 두 번째 라지 l, 그리고 스타가 있습니다. 자, 이 기호들의 의미는 바로 이렇습니다. 첫 번째 스몰 a를 쓰는 경우는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자녀가 장난감을 고쳐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장난감 특수 전지가 다 된 경우입니다. 그러면은 대형 문방구에 가서 특수 전지를 구입을 해야겠죠. 이 과업을 적습니다. 아이 장난감 고쳐주기, 그 특수 전지를 구입하기 라고 체크박스를 해놨어요. 그런데 이 일을 제가 1번에 할지, 3번에 할지, 5번에 할지 어떻게 예상할 수 있겠습니까? 자, 이런 일은 anytime A라고 그냥 표시를 해놓고서 어떤 식으로 처리하면 되냐면요. 팀장님이랑 같이 식사를 하러 가다가 갑자기 문방구가 눈에 보입니다. 팀장님께 말씀드려요. 잠깐만요. 그리고 문방구에 후다닥 달려가서 건전지를 산 뒤에 체크를 하고 나옵니다. 자, 이런 일은 바로 당신이 가장 최적 동선일 때 단타성으로 처리하세요. 라는 의미입니다. anytime이요. 자, 두 번째. L, last. 예, the very last입니다. 뭐냐면요. 이 일은 최후순위인데 만약에 집에 가서 오늘 못다한 업무들을 점검하다가 라지엘이 있거든. 정 피곤하면은 안 하고 그냥 자도 될 정도의 최후순위 과업을 라지엘로 처리합니다. 네, 너무 부담 갖지 말라는 의미일 수도 있죠. 자, 스타입니다. 스타는요, 반대로 너무 중요해서 이거는 무조건 오늘 해야 되는 일인 거죠. 순서를 잡기도 미안할 만큼 중요한 과업, 스타입니다. 자, 이 세 가지 기호와 앞서 말씀드린 숫자만 있으면 웬만한 과업은 다 관리가 됩니다. 자, 그런데 숫자를 가지고 제가 순서 잡기를 1, 2, 3, 4, 5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것을 직접 해보시면 바로 느낄 수 있는 고충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1번부터 10번까지 과업을 다 세팅을 해놨는데 갑자기 일이 끼어드는 겁니다. 네. 많은 분들이 시간 관리함에 있어서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이 바로 끼어드는 과업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그런데 시각 베이스로 관리를 하는 분들은 대부분 끼어드는 일 때문에 시각 베이스가 모두 무너져 버립니다. 예상치 못했던 친구의 연락, 그리고 만남, 이런 것 때문에 모든 과업이 뒤로 밀리다가 결과적으로는 오늘 계획했던 것들을 시간 내에 다 끝내지 못하고서 밤에 잠이 들 때 왜 나는 이렇게 자제력이 없을까 하면서 잠드는 좌절의 사이클이죠. 자, 스피디테일의 과업 베이스 순서 잡기에서는 이걸 어떻게 관리할까요? 굉장히 단순하지만 파워풀한 원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2와 3 사이에는 어떤 숫자가 있습니까? 네, 바로 2.5가 있습니다. 굉장히 단순해 보이지만 저에게 있어서는 마치 유레카와 같은 깨달음이었습니다. 0.5의 원리를 아는 순간 끼어드는 일을 완벽하게 제어할 수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런 질문은 꼭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2.5와 3 사이에 일이 끼어들면 어떡하죠? 물론 2.75라고 써보긴 했습니다만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까지 복잡하진 않습니다. 0.5 정도면
대부분의 끼어드는 과업들을 나의 순서 속으로 그때그때 순발력 있게 끼어들게 해줄 수 있습니다. 자, 굉장히 플렉서블한 원리를 여러분께 알려드렸습니다. 순서 잡기를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순서를 잡을 때, 그러면 도대체 어떤 일이 저의 1번 과업이 되어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인 시간 관리, 도서나 어떤 그 원리에서는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소중한 것을 먼저 하세요. 중요하지 않은 일들은 안 해도 됩니다. 자, 그런데, 혹시 직장인이시라면 그게 납득이 되십니까? 소중한 일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중요하지 않은 일들이 우리가 안 하고 넘어가면 괜찮나요? 우리에게는 중요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꼭 해야 되는 일들이 수만 가지가 있습니다. 자,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시간 관리 원칙이죠. 소중한 것에만 집중하다가는 작은 일들이 쌓이고 쌓여서 그것이 굉장히 큰 사고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우리는 작은 일도 해야 합니다. 잘 해야 합니다. 사실 스피 디테일에서 디테일이라는 것을 강조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앞서 강의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작은 일을 소중히 여길 때 신뢰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순서 잡기에 있어서 왜 소중한 것을 꼭 1번 과업으로 해서는 안 된다, 하지 않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리려고 하는지 재밌는 예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이 만약에 유치원생으로 다시 돌아갔다고 해봅시다. 유치원생인 여러분에게 선생님이 이렇게 과제를 주세요. 자, 한번 앞으로 나와볼래? 하시고서 여기 지금 네모가 있어. 이 네모 안에 빨간색으로 꽉 차게 한번 색깔을 채워볼래? 했을 때 저는 이렇게 칠했습니다. 보세요. 테두리를 잠시만요. 테두리를 먼저 꼼꼼하게 채웁니다. 네, 테두리를요. 아마 저랑 성향이 비슷하신 분들은 왜 제가 테두리를 먼저 채우는지 아실 겁니다. 네. 작업 환경 특성상 제가 원래 하던 만큼 꼼꼼하게 할 수는 없는 부분. 잠시만 오류가 났네요. 괜찮습니다. 자, 집중하시고요. 자, 테두리를 먼저 칠한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죠? 네, 예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안을 신나게 칠합니다. 밖으로 번져 나갈 우려가 없기 때문에요. 네. 자, 원리에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사실 이거보다 훨씬 더 잘 칠했었습니다. 네. 자, 그런데 또 이런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중앙부터 그냥 막 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근데 그러다 보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중앙을 막 신나게 칠하다가 삐져나갈까봐 망설이다가 다시 또 칠해요. 막 칠하다가 삐져나갈까봐 망설이다가 또 칠해요. 자, 이게 무슨 현상일까요? 제가 왜 이 말씀을 시간 관리에서 순서 잡기에 적용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네모를 봤을 때 상대적으로 더 사람들 눈에 많이 띄는 영역, 바로 중앙부겠죠. 업무로 봤을 때 이것은 바로 메인 과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사람들의 이목을 끌지 않는 이 바운더리는 바로 서브 과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일할 때 메인 과업이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이 서브 과업도 놓치면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서브 과업, 즉 바운더리를 먼저 칠한 사람은 메인 과업을 신나게 몰입해서 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브 과업을 둘러치지 않은 상태에서, 즉 주변을 색칠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심부에 칠을 하게 되면요, 계속해서 채워놓지 않은 바운더리 때문에 신경을 쓰면서 몰입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고 해서 1번 과업으로 정말 소중한 것을 하면요, 회신하지 않은 이메일, 처리하지 않은 비용 업무, 그런 작은 일들이 여러분의 머리를 방해합니다. 이것도 해야 되는데, 저것도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프로젝트가 중요하다고 해서 1번으로 프로젝트성 과업을 하게 되면 어떨까요?
프로젝트에 몰입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예, 중앙부부터 채워 나가는 게 아니라 바운더리를 먼저 빠르게 채워 넣고서 중앙을 몰입해서 신나게 칠하는 원리와 같이 소중한 것을 황금 시간대의 덩어리 시간으로 하기 위해서 바운더리를 먼저 채워주세요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런 원리죠. 자, 저는 보통 업무를 볼 때요, 어떻게 하냐면 점심 식사 전, 즉 오전 시간에 약간 뇌가 덜 깨어났을 때 덜 중요하지만 꼭 해야 하는 반복적이거나 문해로 할 수 있는 단타성 과업들을 빠르게 쳐냅니다. 1, 2, 3, 4, 5. 네. 그리고서 점심 식사 때 팀장님이랑 점심 식사를 하면서 팀장님과 함께 중요한 일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면서 식사를 하면 중요한 일에 대한 두뇌의 어떤 일종의 부팅이 시작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머리가 깨끗해진, 즉 자잘한 일들로 인해서 방해받는 머리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점심 먹고 와서 약 6, 7, 8번 정도의 과업에 상당한 사고력을 요하는 프로젝트성 과업에 엄청나게 몰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사실은 일할 때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야, 그러다가 너 노트북에 구멍 나겠다라는 얘기를 실제로 많이 들어요. 왜요? 오직 그 일에만 몰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식 근로자라고 불리는 소위 컴퓨터 앞에서 일을 하는, 혹은 어떤 일을 하든 대단한 그 사고를 특별히 요구하는 일들은요, 특별히 더 그래요. 생각하는 것, 깊이 몰입해서 생각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성과를 이끌어내는 굉장히 중요한 과업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한 주제에 대해서 몰입할 수가 없다면 사실상 성과를 내기가 힘들어지는 겁니다. 자, 6, 7, 8을 하고 나서 퇴근 전에 또 한 번 바운더리성 과업들이 등장을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저는 6, 7, 8을 하고 나면 그 뒤에 약 90, 11번 정도의 과업은요. 여기 오타가 있습니다. 요거는 무시하시고요. 90, 11번 정도의 과업은 그 사이에 또 발생한 추가 단타성 과업에 약 1시간에서 1.5시간을 퇴근 전에 투입을 하고, 어떻게 퇴근합니까? 깨끗이 잊어버리고 퇴근을 하고요. 칼퇴를 하고요. 그 이후 시간은 온전히 가족에게 집중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오늘 해야 할 일들이 끝났다라는 확신 가운데 퇴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바로 여러분께 제가 시각 베이스를 버리고 과업 베이스로 전환했을 때 어떤 원리를 가지고 순서 잡기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순서에 넣기엔 애매한 것들은 기호로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도 순서 잡기를 통해서 몰입의 즐거움과, 그리고 퇴근 후에는 일을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그 자유함, 그리고 정말 중요한 일을 할 때에 작은 일들로 인해서 방해받지 않는 그런 자유함을 맛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